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테라사이언스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말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이 오늘은 주제는 좀 무거울 수 있어요. 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작전주입니다. 네, 작전주라서 작전주답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첫 번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 종목을 시장에 나와 있는 리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고 한다면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 있어요. 반드시. 자,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의 몸통, 그리고 관계사, 그리고 리튬을 영위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기업, 그리고 과거에 지금 지서연 대표라고 해서 현재 대표로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행동했던 전력을 보시게 되면 일맥상통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서연 대표는요. 휴센텍이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이사였어요. 그리고 리튬 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에 사실상 돈을 받아서 이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안 좋은 존재로 있었던 분입니다. 지금 휴센텍이란 기업은 거래 정지입니다. 자, 여기서 함수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리튬 관련주 이름만 보게 되면, 자,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 그쵸? 그리고 나서 테라사이언스. 이 세 개의 구조가 뭐죠? 모두가 리튬 사업을 한다라는 건데, 몸통이 누구냐 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몸통은 초록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설명해 드리고 집중적으로 바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고 뒤에 공시사항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현재 나와 있는 과거의 기사까지 합리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만일에 이 영상에 바쁘신 분들은, 여기 테라사이언스 반대매매 일정 작전 시나리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매수는요, 일단은 자제하십시오. 아시죠? 제가 타이밍은 여기 적어 놨어요. 그 날짜에만 접근하셔야 되고, 요 부분 때에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알려드렸었죠. 이때는 뭐였죠? 맞습니다. 3,000원을 깨지게 되면 대주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내부 업체를 통해서 매도가 나온다. 다만 이 부분을 깨진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쵸? 지금 유상증자가 한 달 채 되지 않아서 들어올 건데요. 그 가격이 1,900원에 발행하겠다는 가격입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을 실행한 게 여기에요. 자, 3,700원대의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죠. 만일에 1,900원대에 유상증자할 수 있는 게 최근이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왔을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유상증자로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고 현재 나와 있던 가격은 1,900원이긴 하지만 이 밑으로 받아먹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대주주가 대부업체의 담보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가 밑에서 밀어버렸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담보비율 미달로 팔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작전은 좀 더 해먹을 수 있죠. 왜? 유상증자 받아먹는 거는 이미 최대주주 대상 지서연 씨 그쵸? 대상으로 해서 발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왔을 때도 얘네들은 1년 동안의 보호회수가 걸립니다. 팔지 못해요. 그쵸? 그때까지 적어도 한 달 동안 저가에 들어왔을 때 안 받거나 아니면 1년 동안 보호회수 걸린 상태에서도 최저가인 주가가 오르기 전인 1,400원대, 1,900원대 밑으로 해서 들어오겠다.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뭐죠? 여기에 있었던 부분이죠. KBS에서 5월 달부터 취재가 들어가죠. 리튬 신한앞바다에서 리튬 염호 광산이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찾아냈다. 이 부분을 아니다라고 해버렸는데 상대 기업을 누굴 등장시켰죠? 하이드로리튬. 보통 사명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원래부터 10년 이상 이런 이름이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믿어도 됩니다. 근데 1년 전에 이름을 바꿨죠. 하이드로 리튬. 그쵸? 그리고 리튬 플러스. 꼭 리튬을 강조시키잖아요. 누구나가 검색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여기서 KBS에서 까기 시작한 게 뭐였죠? 테라사이언스와 하이드로 리튬이었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첫 번째,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얘네들이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거고, 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부분들 중에 리튬 플러스도 있는데 왜 리튬 플러스는 KBS에서 까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면 테라사이언스, 지금 여기에 대표인 지서연 씨가요, 과거에 휴센텍이라고 하는 현재 거래 정지인 종목의 대표이사라고 했죠. 그쵸? 그때 리튬 플러스의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 돈을 200억 정도를 소위 말해서 자금 출처가 어딘지 말 안 하고 운영 자금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용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없었던 부분은 뭐죠? 운영 자금의 실체는 리튬 사업을 하든 어떤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다라고 특정한 부분을 제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시설 자금이라고 하면 재료 구매, 공장 증설 분명히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운영 자금은 뭐예요? 운영. 그게 바로 차 바꾸고 리스, 기타, 술. 그쵸? 직원 복지. 이 부분에서도 운영이란 말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사용처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회성 비용도 된다. 자, 여기서 나오는 구조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작전주입니다. 작전주면 작전주답게 해야 되고요. 만일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종목은요, 오르긴 해요. 근데 올랐다가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피해 가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 적어놨죠. 테라사이언스 반대매매 일정 및 유상증자 가격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7-8706으로 테라 자료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과정이고, 이때 등장시킨 최두선 기자가 리튬에 대한 부분을 꺼냈죠. 뭐라고? 기업에서 KBS 니네들 때문에 반대 매매라는 말을 안 해요. 당연히 그런 걸 안 하죠. 왜? 자기의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반응이 없을 걸 아니까 KBS 니네가 지금 우리가 실체가 없다고 하고 리튬 염호를 발견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데, 나 정확히 말할게. 정부 기관인, 그쵸? 지질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 그곳과 우리가 뭘 돼 있다? 비밀 유지 단계가 돼 있거든. 원래는 말하면 안 돼. 근데 니네가 하도 이러니까 우리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비밀 유지 단계인 서류를 게시판에 올릴게 라고 했죠. 근데 지금 수요일날 그 말을 하고 나서 올렸나요? 안 올리죠. 이틀 동안의 주가만 방언했을 뿐이죠. 그쵸? 자, 이 부분은 일단은 담보 비율, 담보 부족 한 번을 메꿔놓고, 그쵸? 나머지 지금 대출로 해서 일으키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200만 주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현상을 볼 거냐면 시나리오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쵸? 하루의 변동성이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오르다가 하한가에서 10%, 반박 기사에 대해서 이젠 들어가면 되나 했더니 하한가에서 머물러 버리고, 그쵸?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 피해 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들어서 이 부분에 수익을 내서
적어도 40% 이상, 많게는 장중까지 하면 제 전략 자료집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날 상한가를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피해가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의 변동성 구간대에서 거래만 하십시오. 거래만.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매도를 하시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자료 대상으로 하십시오. 자,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들다가 한가 맞고요. 조금 오른다고 해서 들어갈 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는데 리바운딩이 플러스로 끝나버리니까요. 반드시 차트나 어떠한 기사, 수급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건 3,000원은 이미 넘어버렸죠. 자, 만일에 3,000원대를 깨진다. 이 부분에서는 반대 매매다해서 달려들겠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달려들겠다 해서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제부터는 정확한 자료집에 의해서만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깊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순서 없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7월 19일 날짜로 테라사이언스가 이런 말 하죠. KBS 반박 이전에 테라사이언스 배터리 핵심 광물 리튬 국내 양산 추진. 그러면서 이분도 보고 넘어갈게요. 반봉찬이라고 하는 리튬 염호 전문가라고 해서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특허를 보유하신 분이에요. 특허. 자, 특허라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특허청으로 내가 이거 내 특허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근데 이런 건요, 58개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나와 있는 건 10만 개가 넘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염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세현 대표 이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쭉쭉 나오면서 무슨 말이 나오죠? 과거에 테라사이언스 현재 대표는 휴센텍을 통해서 리튬 플러스에 투자를 했으나 리튬 플러스에서 자금 사용 내역을 회계감사로 제출하지 못해서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 이때 테라사이언스를 통해서 지난 투자를 방어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이때는 뭐냐면 이 부분에 이 앞에 부분을 논하는 게 뭐죠? 그쵸? 리튬 플러스와 휴센텍 지서연 대표 이렇게 나뉘죠. 자, 휴센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거래 정지죠. 자, 거래 정지인데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 대표이사 했던 애가 지서연 씨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휴센텍이란 기업이 어떻게 바뀌었죠? 제우스 2호 투자 조합이죠. 그리고 엄씨, 안재형, 그 다음에 엄용상. 자, 그리고 포드 해밀턴 조합 1호. 얘네들이 지금 지분을 못 나갔죠?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합이라는 데서 이렇게 들어와서 있었으니 얘네들이 안 팔고 나갔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말 중에 자, 이 조합이라는 애들은 뭐냐면 발기는 있어요. 요 조합을 만든. 예를 들면 현재 테라사이언스의 대주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합의 대표는 지서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서연이 대표예요. 지분이 50% 이상은 반드시 발기인이 보유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50%의 향방은 누구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바로 조합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분 10% 여기서 각각 1% 소액주주를 빼고 8%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 반만 4%만 돈을 내고 4%는 누구한테 내죠? 맞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1억, 5천 이런 식으로 모아요. 이분들한테는 조건이 뭐죠? 니네 팔지 마라. 그래야만 개미들이 팔지 않는다. 그쵸? 이건 못 먹는 셈 치는 겁니다. 못 먹는 셈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네들은 이 주가 변동폭에 거래 정지까지는 가겠지만 이 변동폭 주가 상승에 정말 많은 수익을 줄 테니까 요건 없는 돈으로 쳐.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돌려줄 수 있다. 왜? 건물 또는 다른 부분,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더라고도 돌아가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줄 거야.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주가도 한번 볼게요. 그렇게 나빴었냐라고 한다면 이 말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주가는. 그래서 개미들이 전부 다, 개인들이
피 같은 돈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작전에 그쵸? 리튬 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에 엮이고 한번 해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반등을 주는가 했더니 거래 정지. 그쵸? 그래서 조합이 들어오든가 최대 주주가 빈번하게 바뀌든가 하면 반드시 말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을 볼 때 어떤 기업이냐라고 보면 실적이 우상향하고 좋으면 좋아요. 업력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너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 오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을 영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투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동을 해버린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서현 씨도 한번 보고 갈게요. 아까 리튬 플러스. 지서현 씨 보기 전에 리튬 플러스고 휴센텍이라는 회사의 대표였는데 결국은 거래 정지를 일으켰고 리튬 플러스와의 마찰도 이뤄냈다. 이거잖아요. 안 좋다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경영진이 어떤 분이고 조심해야 되는 걸 알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라고 했죠? 리튬 염호 전문가 반봉찬 교수. 자, 여기서 반봉찬 교수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반봉찬 교수님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그쵸? 이런 부분들, 뭐 기술 전쟁이다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뭐 반박했다 이런 부분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 단장이잖아요. 사업 단장. 그쵸? 근데 이분이 어디 대표로 돼 있는지를 보시면 이게 바로 정확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인지하시잖아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캠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리캠이에요. 다만 이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리캠. 자, 여기 보게 되면 리캠이라는 회사를 치게 되면 뭐가 검색되죠? 초록뱀 ENM. 자, 엔터 사업, 외식 프렌진 사업 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부분 특징이 뭐예요? 쭉 보게 되면 그쵸? 얘네들이 하는 게 지금 초록뱀 ENM이 리캠 과거에 있는 리튬 이온. 자, 보세요.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성 위험성을 낮추고 이런 기업이었죠. 그리고 상폐 위기가 갔었다가 초록뱀 ENM이 인수를 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느낌이 오시죠. 대한민국에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많은 작전을 하고 기업을 하방으로 이끌었던 존재 중에 초록뱀의 대주주 원영식 씨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부분은 검찰 조사도 받고 실제로 구속도 됐고 아들내미의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엔터 회사였던 초록뱀이 자, 리캠의 대주주가 됐어요. 근데 리캠의 대표이사가 누구죠? 지금?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이죠. 그쵸? 이분이 리캠이라는 데의 대표이사기 때문에 바로 이 카테고리가 모두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리튬 사업을 했던 리캠. 리캠은 초록뱀으로 먹히죠. 이름을 바꾸죠. 반봉찬 교수님은 대표이사가 되죠. 근데 리캠의 공장을 돌아가지도 않던 공장을 비싼 값에 사간 게 누구죠? 하이드로리튬이에요. 하이드로리튬이 1년 전에 자 주가 보고 할게요. 1년 전에 신사업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갖다다 붙이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증자라겠죠. 그쵸? 증자를 무리하게 해요. 근데 이 당시에 하면서 공장이 필요한데 그냥 공장은 안 되죠. 2차전지 제조를 설비하는 형태는 갖춰놔야 되는데 시장에 있는 2차전지 산업을 영위하는 애들한테 우리 공장 좀 팔아라. 안 팔죠. 안 팔죠. 당연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설비만 일부 갖다 놓고 껍데기만 씌웠던 리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초록뱀에 인수될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요거 좀 비싼 값에 살 수 있으면 사가봐 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하이드로리튬이 얘네 공장을 바로 요 구간 작년에 1년 전에 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우리 공장 2차전지 공장을 만들어냈고 기계도 들여놨고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필요해요.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사업은 하긴 하는데 1년 지난 다음에도 곧, 곧 리튬 생산할 수 있어요. 이런 말 나오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공시사항까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테라사이언스, 그쵸? 리캠, 그쵸? 그리고 휴센텍, 초록뱀,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여기서 빠져나간 건 누구죠? KBS에서 다루지 않았던 리튬 플러스. 그쵸? 여기에 대한 부분은 건들지 않았던 건 뭐냐면 얘네들은 속아서 얘네들도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다만 얘네들의 돈을 가지고 휴센텍의 대표, 현재 테라사이언트의 대표가 얘네들한테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리튬 플러스라고 하는 애들까지 건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모든 거의 작전은 이렇게 5명의 기업이 일맥상통하게 보이고 있죠. 작전주입니다. 왜? 모든 기업이 다 작전주기 때문에. 리튬이 있다 없다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질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비밀유지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자산운용사에서 20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5년 전에는 제가 100만 경제 유튜버 했잖아요. 몸 안 좋아서 최근 3개월 전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일에 하이드로든 뭐든 리튬 사업을 하고 이게 염호를 발행했다. 여기까지 좋아. 그렇다고 한번 우겨보자. 왜? 지금 당장 증명할 반박할 자료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맞습니다. 지질연구원이라는 데에서 비밀유지 단계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지질연구원에 다니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확인했고요. 어떤 부분이냐? 비밀유지라는 거는 없다. 이유는 소위 말해서 라이센싱 아웃, 기술 이전을 하거나 받아오는 데와 주는 데가 있을 경우에 이때는 우리가 거래 상대방임을 알리지 말아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기사로 따지면 엠바고, 그리고 어느 기간까지 말하지 말라는 비밀유지 단계라는 게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이런 인증기관 그리고 검사기관은 비밀유지 단계라는 게 없다. 다만 그 비밀유지 단계라는 거를 말을 틀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인증기관에서 지질연구원에서 이 염호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리지 마세요. 그리고 확인이 됐다는 증서를 썼으니 말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불확실한 내용이니 시장에 공개하지 마세요. 왜?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도장 딱 찍고 확인을 해버리는 순간 공신력은 생겨요. 여기까지 과정이 아니니 본인들이 설레발 치면서 미리 시장에 나오게 되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린 분명히 이게 진짜다라고 한 적 없어요. 그쵸? 일부분이라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와 있다는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시장에 이걸 가지고 기다라고 하지 마세요라던 건데, 지금 주가 하방 3,000원대를 빠지게 하면 안 되는 반대 매매에 해당되는 바로 테라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이걸 반대로 엮어버린 거죠. 뭐라고? 비밀 유지 단계라서 공개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악의적인 KBS의 이런 허위 보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 후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왜? 만일에 이 부분을 본인들이 허위로 작성을 해서 올려버리게 되면 이건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안 올린 겁니다. 자, 3,000원에 대한 담보 비율,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했다는
타당한 근거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남은 지분이 있다고 했죠. 공시사항 보고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동사채로 달려가서 우리 주가에 요만큼 나왔으니 신규에 있었던 지금 대부업체는 시장에서 알려져 버렸다. 그러니 걔네들은 7월 27일 날짜로 우리가 만기가 됐었는데, 대출 만기예요. 대출 만기가 됐었는데 6개월짜리는 받아냈다. 1월까지. 한마디면 큰일 날 뻔했다. KBS 이 녀석들이 끼어들어서 연장을 해놨어요. 보통 대출은 1년인가요? 6개월인가요? 6개월, 1년이죠. 근데 6개월 받아놨죠. 6개월 줄 때 담보 비율 조건을 어떻게 했죠? 3,000원. 깨면 밀어버린다. 그쵸? 근데 나머지 지분도 또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려놓고 나머지는 명동에, 자 그러면 5,000원대에 받아서 명동은 얼마에 파냐면 그 파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대부업체보다 더 빡빡합니다. 아시죠? 어느 일부분만 살짝 넘어버린다고 해도 한가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수가 그렇게 여유롭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밀어버리고 저기서 밀어버리고 두 군데서 밀어버리게 되면 점화가 강하겠죠. 이 부분 막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 영상 끄시고요. 만일에 충분히 축제는 즐기되 피하고 싶다. 그리고 수익은 내고 싶은데 그런 과정은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테라사이언스 반대매매 일정 작전 시나리오, 요거 반드시 받아가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축제는 즐기세요. 예,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 이번으로요. 테라 대응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 자료 집대로 하세요. 자, 결국은요. 주가 변동폭 원래 컸던 기업이고, 그리고 분명히 한가, 그리고 변동폭 적어도 다음 주만 3번 이상의 30%짜리 변동이 나와요. 그 뜻은 위로 갈 수도 있지만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올랐다가 한가 가버린 날이 있을 겁니다. 순간 밥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요. 과거에 이런 흐름도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작전을 성공했던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뭘 한번 해보려고만 하면 안 되죠. 왜? 가장 질이 안 좋은 애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좀 해보려고 하면 다시, 해보려고 하면 다시.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이 얘가 했던 것들 중에 어떠한 사업들이 있었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바쁘신 분들은 이 자료만 받아가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테라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코로나가 낫질 않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해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1차적인 반대매매, 그리고 작전 세력들의 명단 5개. 왜 이게 결국은 말로는 이렇게 돼버릴지에 대한 부분. 그쵸? 그리고 대주주가 분명히 여기서 달래는 척 하면서 들어와서 소폭의 반등만 주고 지분은 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헤쳐먹을 건 다 헤쳐먹고, 그쵸? 조합은 누가 누군지 정확히 모두가 표기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지금 이 과정에서 충분히 해먹고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 요만큼만 지분들은 보유를 할 것이다. 최종 결론이에요. 나중에 이거 대응 안 하신 다음에 100날, 1000날 말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나간 사실이에요. 여기 잡으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대에서 거래를 하면 설령 이게 이렇게 꼬라박고 저렇게 되더라도 결론적으로 나는 수익을 내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들 공시사항들도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런 부분들인데요. 얘가 보통 지금 전환사채를 몇 번이나 발행했죠? 보통 기업들은요, 한 6회차 정도 발행하면 많이 발행한 거예요. 근데 15회차까지 발행했습니다. 자, 요렇게. 그쵸? 근데 이 날짜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2023년 1월.
1월 계속 상환되죠. 이때마다 주가는 꿈틀꿈틀대면서 팔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 물량들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됐던 거고. 그리고 무보증 3호 전환사채 16회차. 그쵸? 작년에 발행했죠. 만기일이 8월 8일이죠. 연마다 바뀌죠. 근데 8월 8일이게 되면 이게 연마다 진행이 돼요. 이때 만기일까지 끌고 갈 수도 있지만 1년마다 전환 청구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 나와 있죠. 그쵸? 8월 8일, 7월 8일. 그쵸?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8월 8일이 오는 게 2023년 8월 8일. 이때부터 지금 들어오는 건데 전환 가능 주식수가 얼마죠? 330만 주예요. 전환가액은 얼마죠? 1766원이에요. 자, 여기서 공통된 함수가 또 나와요. 뒤에 유상증자 가격이 얼마다? 1900원에 받아가라는데 대주주가 안 받아간다. 왜 그럴까? 얘네들이 1766원짜리가 나오는데 끽해봐야 얼마 차이 안 나는 걸 가지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번 들어오게 되면 가격 조정이 안 되거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빠지게끔 하고 거기서 다시 20% 할인 발행이든 10% 할인 발행이든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 나갈 건 나가게끔 하고 모든 거 끝난 9월 달에 최저점에서 들어오게 되면 된다. 그쵸? 다 나오죠? 그리고 이 기업 한번 쭉 볼게요. 사채 현황들을 보게 되면 3535 이거 사모님이 아니고요. 개인 일부 소수를 대상으로 한 거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안 나와요. 예, 회사채는 뭐 똑같은 말이고 쭉 보게 돼도 쭉 나오죠? 그쵸? 이게 바로 전환되는 올해 전환되는 몸통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자율도 주네요. 2%. 자, 이렇게 해서 사채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아마 이거는요. 저처럼 자산운용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충 겉핥기만 나올 거예요. 자, 전환사채나 하면 뭐냐면 CB라고 합니다. 영어로 컨버터블 본드. 뭐냐? 이자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식을 1,000원에 발행을 했는데 현재 가격이 주가가 3,000원이면 엿바꿔 먹을 수 있는 거를 나눠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을 하든 그게 아니다 하면 사채에 대한 이 3%에 대한 이자만 받고 갈 수 있다. 다만 그 기업이 상장 폐지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불가능한 조건. 약간의 리스키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용도가 뭐죠? 요런 거. 지금 이렇게 계속 발행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법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건 뭐냐면 다 리스 비용이에요. 그리고 술 먹고 그리고 뭐 신안 앞바다에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비를 들여온다 뭐 한다 했다 말았다. 그쵸? 이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불투명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그냥 패스하자고요.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망해가는 기업만 아니면 투자를 해서 나중에 팔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속속들이 보게 되면 행태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무거운 걸 다루는 것보다 우리는 얘네들이 무리한 전환사채의 16회차 엄청난 기업입니다. 사채만 가지고 생활을 했던 거죠. 돈 빌려서. 그러면 언젠간 분명히 터질 거고 그쵸? 터지는 기업은 영속하기보다는 작전을 잘 냈던 대표를 데려오는데 그게 바로 지서연 씨다. 휴센텍부터 시작해서 하이드로, 리튬 플러스 200억씩 해먹은 사람이니까 우리 충분히 작전주로 작전의 전문가를 데려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시사항을 좀 보다 보면 최근 것만 한번 보고 갈게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양수도 결정이라고 해서 영업 양수도죠. CDS 홀딩스 물론 계약 당사자인데 정정 후에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 나오죠. 이유는 뭐냐면 대략적인 부분에 가격은 어느 정도 동일시되어 있긴 하지만요. 비율을 좀 늘렸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매각이 되고 사람이 자주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면 우린 좋다고 하나요? 아니면 나쁘다고 하나요? 나쁘다고 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CD에서 홀딩스인데 얘네가 몸통인데 얘네들 블루밍 홀딩스 또 홀딩스죠. 그리고 우미선 얘네들한테 지분을 사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쭉 가다 보면 소위 말해서 블루밍 홀딩스의 얘네들은 이미 나가겠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받아주는 조건이다.
다만 수익이 나게끔 위로 받아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우미선 씨가 또 나오죠. 우리 당연히 뭐 지분에 대한 부분을 하겠죠. 벨로우, CD.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조합의 일원이었는데 아니다.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슬쩍 하면서 빠지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이 넘어가죠. 뭐 교환사채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주식 신청분 요것도 그냥 뭐 자기 주식을 얼마에 포함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 아닌 게 대부분요. 사용 목적이라는 거게 뭐 교환사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살짝 이렇게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 이런 거라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자, 6.8% JBJ 파트너스. 이건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보유를 할 건데요. 보유한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지분 신고해서 나 건들지 마세요. 그쵸? 장외에서 사왔대요. 2023년 5월 10일. 이때 주가가 어떻게 되죠? 꿈틀꿈틀 리튬 사업을 하겠다 할 때. 그쵸? 얘네들은 언제든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나오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자, 6월 29일 날짜에 얘네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주주님, 이때 당시에 이종석 씨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두 명이었죠. 지병선과 이종석. 얘는 퇴임을 합니다. 이분은 퇴임을 합니다. 왜?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조만간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나는 그냥 이 기업을 못 믿겠다 해서 나가버립니다. 그쵸? 그리고 증자를 하게 되죠. 마지막 떠나기 전 사인을 하고 3자 배정 방식으로 100억을 꿔올게요. 근데 가격은 얼마에 주겠다? 1965원. 기준 주가는 2179원. 2179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된 거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요. 6개월 동안 산술 평균을 이루어내요. 그 뜻은 뭐냐? 테라사이언스 주가가 갑자기 오른 거죠. 5월 달부터. 그쵸? 5월 달부터 지금 6월이죠. 6월이라고 한다면 기준 주가를 여기서부터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몸통 기간이 길죠. 요 부분까지 6개월을 잘라요. 그러면 기간을 나눠버리게 되면 가격이 요 정도, 천 얼마 정도 나오더라. 그쵸? 딱 기다려서 이렇게 바꿔내잖아요. 그러면 저때 현재 주가가 4,000원이었으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잖아요. 3자 배정. 근데 걔네들이 돈은 이미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이 있다고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가격 2,600원, 3,000원에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이미 담보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일부를 사용했어요. 그쵸? 예. 본인 사치에 사용을 했는데 일부 가진 돈을 여기서 만일에 1965원에 준다고 한다 한들 돈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최악의 여기에 반대매매 3,000원 깨진 다음 나오게 되면 나머지 지분들 전부 다 반대매에 나갈 것이고 얘도 고가의 매수가 된 유상증자를 고가에 참여하게 된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 참여 안 하죠. 연장을 하죠. 다음에 할게요. 자, 이때부터 최대 주주 자체도 주가가 화려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맛이 가버린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역 씨를 대상으로 해서 임원이에요. 네가 주가를 지금 빠졌으니 6,000원까지 갔다가 빠졌으니 11,000주만 좀 사라. 왜? 특수관계인이 샀다고 하면 안정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 요런 것들을 하고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작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교과서대로. 이 자료 반드시 받아가세요.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8706으로 테라 대응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거 보내드릴게요. 자, 요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연장일이 7월 27일이었는데 6개월 연장을 시켜놨다. 그쵸?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누구죠? 대부업체. 이자율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등장은 시키지 않지만요. 30%가 넘어요. 자, 30%가 넘을 수 있어요. 법정금리.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 권리 외에도 다른 이면의 조항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나서 담보 비율 자체를 아주 올려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빠지더라도 때려버릴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최대 주주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원금 회수를 못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안내, 적어도 한 달 안내 본인들이 알아서 3천원 밑으로 빠졌을 때 밀어버리세요라고 하는, 손을 놔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시나리오 다 나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자료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만일에 이 종목을 이 시점대로 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현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만일에 나는 단기 거래를 좀 해서 시장의 리스크를 좀 해지를 하고, 만일 테러사이언스를 거래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큰 폭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느끼지 않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거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을 만들었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날 있었던 부분들을 공유하고요. 보시게 되면 뭐 한동훈 장관 관련된 부분도 시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60만 원 수익. 어떤 분들은 어제 에코프로 그리고 와이랩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5% 수익 내면서 2억 2천까지도 수익 내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다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낸 거지 제가 이렇게 뭐 한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이슈들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테라사이언스도 여기서 분명히 실시간으로 다룹니다. 계속. 자, 텔레그램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텔레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작전의 시나리오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증권사 매집주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자, 이런 대안적 자료가 있는데 이게 단기 매매예요. 문자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목요일 날 거래했던 덕성 28% 정도 수익을 내서 팔았죠. 그리고 증권사 매집주, 자, 5개의 증권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중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제가 이렇게 1년 매집주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음명을 제거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거는 증권사 매집주 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 음명을 삭제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막 검색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검색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몇천만 원 주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 주식타짜님 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무료입니다. 이거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검색기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프로그램 보내드릴게요. 요거는요, 여기서 살 수는 없어요. 바로 이 부분에 나옵니다. 중간 조정. 중간 조정은요, 이미 올라간 종목이긴 하지만 중간에 잠깐 쉴 때 있잖아요. 이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이 검색기에 받아가시게 되면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게 되면 단기 매매에 대해서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100%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 지나간 실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근데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쵸?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요, 이 시장을 완벽하게 떠나버렸을 때 그때 인정하는 거고,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고, 그리고 뭐 모든 종목들을 오른다 이렇게 그때마다 진실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하시는 유튜버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만일에 손실권에 위치해 있든 제 영상을 들으면서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확히 보면서 수익을 얻으신 분이든 앞으로는 하늘 알고 새벽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모두 오늘 주제 뭐였죠? 몸통, 기업,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진실 여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진실은 국책과제 지질연구원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 그리고 현재 있는 대표, 과거의 대표의 행적, 그리고 유상증자 참여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왜 여기서 이런 부분이 나왔냐.
그리고 기사를 썼던 최두선 기자의 그동안에 있었던 기사 내용들. 자, 종합해보니 결국은 축제는 즐기자. 다만 남았을 때의 잔여물이 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문자가 도달이 안 했다라는 분들이 이제 있어서 오늘 주말 동안에도 다시 확인해서 보내드렸는데, 스팸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여기 걸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오늘 제시한 것 중에 단기 매매, 그리고 증권사 매집주, 그쵸? 그리고 대응 전략 자료, 그리고 검색기 이렇게 있죠? 자, 요거를요 한 분한테 제가 다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 갑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면 안 가요. 그래서 한 원하는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만일에 근데 다 받고 싶고 텔레그램 방부터 시작해서 5개를 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위에 지인분들이 계시면 지인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 5분의 뭐 누구는 상관없습니다. 지인이 있으면 단기라고 한번 보내줘라. 그리고 증권사 매집이라고 보내줘라. 그리고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줘라. 그리고 테라 대응이라고 보내줘라. 그렇죠? 그리고 검색기라고 해서 문자 보내달라. 저한테 이렇게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7-8706으로 이쪽으로만 보내주시게 되면 각각 보내게 되면요. 오늘 토요일도 일괄적으로 보낼 예정인데 도달하는데 2초도 되지 않고요. 안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통신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일단은 한 분한테 여러 개를 한 번에 발송하게 되면 이게 도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 문제로. 요거는 제가 좀 양해를 구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주식시장의 길라잡이가 되는 주식 타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냉정해지시되 반드시 대응 전략 재료를 참여해서 얻어가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투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